두 번째 토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추락하는 국민의힘 한동훈 반사이익? 하고 물음표를 찍어봤습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당 내용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온 갤럽 정당별 지지도를 봐도 국민의힘 지지도 22%로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요. 장동혁 체제가 출범한 이후에는 22%는 최저치입니다. 그런데 송원석 원내대표는 관련 질문을 받고 당 지지율 전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제 권한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삼갔거든요. 지지율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그런 표현이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예. 당의 넘버 투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해석을 하겠어요. 뭐 잘 나왔다고 할 수도 없는 거고. 넘버 원 때문이다를 말을 못하기 때문일까요? 뭐 그렇게도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만은 예. 어쨌든 뭐 어제 조사 결과도 있고 여러 가지로 저희 당이 참 볼 수 없었던 낮은 지지율을 계속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당 지도부가 과연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이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당 지도부는 다른 여론조사를 믿는 것 같아요. 숫자 자체에 대한 것에 그 신뢰를 주는 그 포인트가 달라서 예. 과연 당원들 그리고 국민들 또 보수 지지층에서 요구하는 바들을 얼마만큼 제대로 체감하고 있느냐. 선거가 100일도 안 남았는데 아직도 이런 걱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봅니다. 예. 이동학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혹시 속으로 네. 장 대표 이대로만 해주세요. 뭐 이렇게 약간 응원을 하게 될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재밌는 여론조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는데요. 장동혁 대표에 대한 체제를 예. 지지하냐 안 하냐를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예. 거의 100%의 지지율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대로 그걸- 가라라고. 예, 이대로 장동혁 체제가 굳건히 흔들리지 말고 이대로 지방선거까지 가주길 바랄 겁니다. 정말 저희가 무슨 시킨 것처럼 행동을 하니까요. 시키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한켠에서는 민주당 귀염둥이라는 말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선거에서는 뭐 야당 대표가 이렇게 나와주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예. 국민들 입장에서는 속이 많이 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보든 보수든 새가 양 날개로 나는데 한쪽 날개가 지금 부러진 상태로 계속 날면 사실은 그 이점을 그 단면을 그 이면에 있는 모습들까지 서로 짚어서 찬 반이 서로 함께 호흡하면서 예. 좋은 결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 기능이 지금 한쪽에서 무너져 있고 민주당 내부에서 그 역할을 지금 다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국민들에게는 좀 불행스럽다라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지금 반헌법, 윤호개인 뭐 이런 세력들하고 지금 절연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뭐 한동안 이 상태는 계속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한동훈 전 대표는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이후에 처음으로 대구를 찾아서 여러 가지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어떤 TK 민심의 상징이라고 언론에서 꼽는 서문시장을 방문했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런 장면들입니다.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모여서 지지세를 좀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다만 또 앞서 저희가 이슈토크 토론에서도 보여드렸듯이 뭐 반대하는 그런 피켓을 든 그런 시민들도 있긴 있었습니다. 유희석 위원님, 네. 지금 영상으로 보면 또 가 계신 또 지인분들이 많으니까 분위기가 어떻던가요? 일단은 마지막으로 서문시장 방문한 것이 한동훈 대표가요. 지난 대선 때 김문수 후보 지원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땐 저도 갔었습니다. 그때 저하고 같이 갔던 분들 중에 지금 오늘 저 현장에 갔던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때보다도 사람이 많이 왔고 예. 경찰도 그렇게 얘기한다 해서 일단 많은 분들이 오신 거는 확인이 됐는데 더 중요한 거는 사람이 많이 모였냐 보다도 현지의 반응, 진짜 유권자들, 대구에 계신 분들이 한동훈 대표를 생각하는 마음이 어떠냐 이것을 보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겠지만은 분명히 한동훈 대표에 대한 기대를 안고 오신 분들이 많다.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이 지지한다하고는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은 예. 지금 적어도 대구에 계신 분들의 마음은 누가 좋고 싫고보다 이렇게 망가진 보수라는 이 진영을 다시 재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럴 적임자가 누구냐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는 중이다. 예.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지난번 장동혁 대표에 대한 방문과 오늘 한동훈 대표에 대한 이 방문에 대한 평가들, 이런 모습들이 그 평가를 대별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러면 추락하고 있는 장동혁 호라고 지금의 상황을 뭐 제목을 붙여본다면 그에 대한 반사 이익도 누리고 있다 보세요? 근데 그 반사 이익이라는 게 예. 어차피 저희 당이 하나로 돼서 같이 갈 때
확보할 수 있는 지지세이기 때문에 예. 이익이라고 말하는 그 단어가 참 마음이 아파요. 아, 상대적으로 장도혁 대표가 국민 그리고 보수 지지층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한동훈 대표로 쏠릴 수는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당 내부 뭐 어떤 뭐 제도권 정치 여기서 구현이 돼야 하는데 한동훈 전 대표는 제명이 된 상태여서 그 부분이 더 안타깝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익이라고 하기엔 조금 같은 당으로서 그렇다면 뭐 반사 기대 정도가 될까요? 기대감 정도 표현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동학 의원님, 네. 상대 당이시지만 한 2주 전인가요? 장동혁 대표가 서문시장 방문했을 때와는 확실히 다르게 보이긴 하는 것 같아요. 화면에서 그냥 비교가 바로 되잖아요. 예. 한산했어요 그때는. 그리고 뭐 프리패스라고 그랬잖아요. 아무도 뭐 사진 찍자는 사람도 없고 그냥 악수하자는 사람도 없고 별로 그냥 한산한 가운데 그냥 갔거든요. 근데 한동훈 전 대표는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 물론 전국에서 아마 팬덤들이 모였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저 현상이요, 서문 시장에서만 나오는 현상은 아니고요. 장동혁 대표가 모 채널에 이렇게 유튜브 같은 데 출연하잖아요. 그러면은 실시간 몇 명이 보는지가 다 나와요. 예. 근데 제가 몇 개만 지금 확인했을 때 200명이 안 되는 방송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장동혁 대표는 지금 자존심이 속으로 많이 상할 거예요. 내가 도대체 뭘 잘못한 거지? 그러나 본인이 지금 그 상황에서 나올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대표 선거 때 이미 독약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유튜버들, 특히나 윤어게인, 부정선거 이런 걸 외치는 윤어게인들과 함께 손을 맞잡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마 그들의 손을 넣고 정상적인 위치로 다시 온다고 했을 때는 그들로부터 배신자가 될 것이고요. 당연히 본인의 지위도 날아가게 되겠죠. 아마 그게 두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는 것이고 그 반사 이익은 한동훈 대표가 아마도 충분히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다시 국민의힘 지도부 이야기를 좀 해보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원조 친박 뭐 이렇게 분류가 되죠. 이정현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이 어제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정치는 자리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을 때 완성된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현역 단체장 뭐 오세훈 서울시장 등 자발적인 용태를 좀 요구한 것 같은데요. 이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글쎄요. 이정현 공관위원장의 속마음이 뭔지 지금 해석이 난무하는 것 자체가 공천관리 업무에 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 대부분의 언론들은 다 저것이 누구를 겨냥한 거고 현직 광역자치단체장 중에 누구는 아예 공천 못 받겠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천을 관리하시러 오신 분이 왜 자꾸 저런 발언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정말 의아하고 정치는 내려놓을 때 완성이 된다? 그럼 이런 얘기도 가능해요. 10년 전에 당대표 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당에 다시 오셨는데 공천 관리를 한다는 것은 자리를 내려놓는 것과 그럼 어떻게 연관이 될까? 그것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공천 관리 업무에 전념하시는 게 낫지. 자꾸 저렇게 언론에서 해석할 만한 뭔가를 내놓으시는 것은 예. 당 전체 선거 업무에 저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복장도 언론에서 해석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저 복장을 처음 입고 나오신 게 윤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 난 바로 다음 날 예. 장동혁 대표가 공교롭게도 절윤 세력과 절연하겠다고 한 딱 그날이에요. 그러니까 뭘 연상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예. 이런 거 다 저희 당의 이번 지방선거를 대비하는 입장에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근데 본인은 여기에 대해서 너무 예민한 사람들이 많이 지적을 한다고 예. 말씀하셨던 걸로 아는데 그렇지가 않다. 당대표를 10년 전에 하셨던 분 정도라면 그런 의견 또한 다 수렴해서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기대가 많다는 말씀도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래픽에 자그맣게 동그라미를 파서 보니까 진짜 약간 군복을 입은 거 아닌가라는 착각이 들 정도로 그런 이미지가 연출되는 거 뭐 느끼는 사람이 그렇게 느끼니까 우리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동학 의원님, 네. 지금 이 이정현 공관위원장의 이런 발언, 그러니까 사실상의 자발적 용태를 압박하는 것, 장동혁 당대표의 메시지다라고 해석하는 시각도 있거든요. 그렇게 읽힐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지금 공관위는 누군가에게 물러나라고 할 게 아니라 원칙을 먼저 천명해야 돼요. 원칙이 윤어게인인지 아닌지 헌법인지 반헌법인지 그거 먼저 천명을 해야 되는데 덧셈 뺄셈 문제를 풀지 않고 나눗셈 문제로 가니까 이게 지금 사람들이 다 꼬이게 되는 겁니다. 특히나 최근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장동혁 대표가 당명을 청년들에게 바꿔라라고 권한을 줬습니다. 수정 테이프 프로까지 그걸 다 막아놨습니다. 예. 그런데 안 두 개가 딱 올라오니까 이번에 안 바꾼다. 다음에 바꾸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청년들에게 기회를 줘놓고 그걸 완전히 깡그리 무시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정현 지금 공심위원장이 뭔 일들을 하냐면 페이스북에다가 청년들이여 도전하라. 도전하면 이번에 가능할 것이다. 이런 약간 희망 섞인 이 주입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그럼 그 청년들이 윤호개인 청년들 보고 오라는 겁니까? 아니면 헌법을 준수할 청년들 보고 오라고 하는 겁니까? 원칙이 천명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볼 땐 국민의힘의 공관위도 굉장히 스텝이 꼬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장동혁 대표의 제대로 된 의지를 실행하지 못한다면 윤리위에 제소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 조심하시라 말씀드립니다. 예. 그리고요, 방금 이 이정현 공관위원장의 공격 대상이라고 많이 일컬어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 페이스북에 반헌법은 결코 보수가 될 수 없다. 장동혁 노선 과연 우리 당이 나아갈 길인지 분명히 판단해야 된다. 이제는 결론 내야 된다. 거의 장동혁 대표를 압박했습니다. 오세훈 시장님이 여러 생각을 하실 텐데 당 노선이 계속 이런 식으로 갔을 경우에 설사 공천을 받더라도 본선에서 가망이 있겠느냐 아마 이런 생각까지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정원호 구청장하고 맞붙을 경우에 더 큰 정치를 표방해서 이 게임의 룰을 좀 바꾸는 필요가 오세훈 시장에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좀 더 선명한 메시지를 내시는 것이 오히려 오세훈 시장에게는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 당장은 당내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되겠지만 결국 서울 시민들, 유권자들이 오 시장님의 그런 생각을 평가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아무래도 지금 현역 국민의힘 단체장들은 좀 불안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럴 수밖에 없고요. 뭐 단체장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실핏줄들이 지금 이번에 선거에 도전하잖아요. 구의원들, 뭐 광역의원들, 그런 분들이 장동혁 대표가 만약에 우리 지역구에 온다고 했을 때 유세를 과연 반길 것인가? 제가 만약에 국민의힘 후보라면 절대 당대표 오지 말라고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온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 가지 않을 겁니다. 거기서 만약에 같이 사진 찍히고 이러면 주민들이 그거 찍겠습니까? 윤호개인 후보 인증인데요. 아마 그런 지금 상황 속으로 계속 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 후보자들은 이 부분과 분명하게 본인들, 당은 못하더라도 본인 스스로는 전륜을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주민들께도 알리고 적극적으로 자기 의사표시를 해야만 아마도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들과 겨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참 국민의힘 상황을 이렇게 깊이 분석해야 하나 싶을 정도로 며칠째 상황이 계속 달라지면서 결국 결론은 똑같아진 것 같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지금 머릿속에는 어떤 전략이 있는 거냐, 돌파구를 찾고 싶어 하긴 하는 거냐, 이런 결론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청와대 대변인실에서요, 저희는 안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 이 대통령이 분당의 아파트를 내놓았다 그 보도를 더 넘어서 매매나 뭐 계약이 이루어졌다라는 취지로 보도가 나왔다고 하는데, 계약이 체결됐다는 것은 오보다, 이런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에 내놓은 것 맞은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